예, 오늘도 개장 전에 지난 금요일 글로벌 특별히 뉴욕 증시 상황 먼저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오셨지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금요일은 이제 고용 지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지표는 잘 나왔다면서요. 근데 주가는 꽤 밀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그보다는 지난주 내내 주가가 올라갔다는 부담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중국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고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더 크게 반영된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일 연속 상승한 이후에 닷새 만에 좀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에버코어의 회장은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외출도 안 하고요. 쇼핑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 중국 경제가 특히 타격을 받을 걸 얘기하면서 이번 분기 중국의 GDP 성장은 뭐 제로일 것이다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걱정의 목소리가 좀 커진 주말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주말 들어서 좀 하락했는데 그래도 주간 단위를 보면 3, 4% 정도까지 3대 지수 모두 좀 올라갔던 한 주로 일단 기록이 됩니다. 고용보고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고용보고서가 16만 5천 건, 16만 7천 건 정도가 예상됐었는데요. 22만 5천 건이 났습니다. 22만 5천 건은 비모에서 그동안의 ADP 민간 고용과 이런 고용보고서에 상관관계를 했을 때 20만 건을 예측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나온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동안 올라갔던 것에 대한 차익성 매물이 오히려 시장을 조금 더 크게 반영됐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드리겠고요. 옆에 나오는 실업률 3.65는 지난달보다 0.1%포인트 올라갔지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2016년에 5% 이하로 내려간 이후에 완전 고용 상태가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최근 연도만 보더라도 꾸준하게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거의 100개월 이상째 지금 한 번도 고용 신규 일자리가 줄어든 적이 없을 정도로 고용 시장이 아주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보면 웬만한 섹터가 골고루 지금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특히 중요한 것이 인포메이션, 기술적 분야인데 그쪽에서도 5천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을 때는 이 인포메이션 섹터가 들쑥날쑥하면서 오히려 감소한 적이 많았거든요. 작년에는. 근데 작년 한 10월부터는 계속해서 이쪽 섹터도 증가세가 꾸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중요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뭐 여러 군데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는데 양쪽의 극단적인 시각만 보여드리면 SM마켓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일자리가 유지되고 임금이 완만하게 올라야 되는 것인데요. 바로 이런 것이 지금의 이런 수치들은 경제 활력을 가져올 꾸준하게 이런 경제 활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하기에 충분한 숫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셋 프라이빗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본격 영향은 1월 말 이후부터 나왔는데 그 이전의 모든 것들이 포함된 수치가 나왔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경제 지표라든가 경제 상황, 소비라든가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결국 1월 거보다는 2월 거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2월 말부터 3월에 나올 다양한 경제 지표에 주목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요. 어찌 보면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다라고 저도 좀 이해합니다. 예. 올라갈 때도 보면 나스닥이 다우보다 더 가파르죠. 이제 금요일 밀릴 때도 보면 이제 나스닥이 조금 덜 떨어졌습니다. 특징주 좀 봐주세요. 네, 지난 주말에는 분명한 특징주 하나 있습니다. 예. 지난주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그냥 테슬라가 모든 예. 뉴스를 끌고 갔는데요. 지난 주말에는 우버였습니다. 우버가 9.5% 상승하면서 작년 5월 10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5월 10일 날 첫 신규 상장하고 그날부터 주가가 한 5% 정도 떨어졌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보다시피 작년 11월, 12월에는 이게 딱 고점 대비 딱 50%가 떨어졌습니다. 지난 주말에 금요일 날 9%나 무려 상승하면서 상장 이후 하루 기록으로는 최대 폭의 상승이 났습니다. 금년 4분기에 에비타 기준은 약간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 흑자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투자자들 원리가의 관심을 끌어들였고요. 그러다 보니 작년 IPO 당시에 상당히 장밋빛 전망을 했었거든요. 회사 측에서. 그게 맞아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던 우버에 대한 애널리스트 의견도 한 전체적으로 한 1년 정도 전체적으로 이익 흑자 전환하는 게 좀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뿐만 아니라 오늘 보여드린 건 6곳인데요. 6곳뿐만 아니라 10군데 이상이 지금 리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까지 바꾼 것이 하나 있고요. 목표 주가는 대부분이 많이 올려나간 것이 지난 금요일 날의 가장 특징주의자 월가의 시각이 되겠고요. 그 밖에 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겠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대한민국에서 해외 주식 투자로 비중으로 제일 큰 건데요. 아마존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로키드 마틴도 지난 주말에 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시장 여전히 강한 주식들은 널려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예, 특징주 봐주셨고요. 주 초반이니까 또 이번 주 주목할 경제 변수나 실적 전망 알려주십시오. 네, 주초에는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월초입니다. 월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 보고서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반에 나오는 것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런 것 역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반에는 소매 판매가 되어오는데요. 이번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이니까 우리 시간을 보면 금요일 밤에 되겠는데요. 소매 판매가 일단 발표됩니다. 그걸 역시 주목할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할 것은 경제 지표가 아니라 일정이 있는데요. 제롬 파월 의장이 하원과 상원에서 증언이 각각 화요일과 수요일 날 있습니다. 연준 의장은 1년에 2차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하루씩 다양한 의견에 증언이라 해서 뭐 잘못한 것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을 의회 증언이라고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지난달에는 크게 뭐 얘기 나올 것이 없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글로벌 경제, 특히 미국 경제 악영향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이 너무나 명확하고요. 그럴 경우에 연준의 입장, 많은 투자가들이 원하는 것은 추가 금리 인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조금 뭔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난 주말 대비 지지난 주말 대비 지난주까지 하면 지금 다음번 FOMC 4월인데요. 이번에 금리가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한 40% 정도로 좀 확 늘어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추세적으로 인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커져 있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한 힌트를 아마 이번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특히 이제 화요일 날 모든 것이 다 나올 테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실적 발표는 한 60여 개 기업이 이번 주 실적 발표하는데요. 뭐 지난주까지 해서 IT 기업 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마 한국에 주식 투자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금요일 새벽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인데 현지 시간을 보면 엔비디아와 알리바바가 이번에 실적 발표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관심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뉴욕 증시 금요일 상황과 이번 주 예정된 일정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